오늘은 호포노포노 실천법 중에서 역자이신 임영란 선생님의 호포노포노 체험담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결혼 전에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 심리학자로서 병원의 정신과에서 환자들을 돕는 한편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다. 2001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일본에 와서는 병원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식 성장을 돕는 자기개발 세미나를 안내했고, 최근에는 인도의 명상 프로그램을 알리는 등 영적 성장에 꾸준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의 일을 돕는 시간이 더 많아짐에 따라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책임과 일을 떠맡게 되었다. 2008년 9월 중순쯤 한국의 친구로부터 호포노포노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나는 책의 내용에 감명을 받았고 한 모임에 나가 그 모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책의 저자인 휴렌 박사가 지금 일본에 와서 세미나를 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너무나 반갑고 행복한 마음에 그 당장 호포노포노 비즈니스 코스에 등록했다. 그즈음 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남편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때 40대 초반이었던 남편은 뇌 검사 결과 척추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평소 건강하고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의 내면을 다루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제까지 내가 해온 공부나 자기개발 세미나, 명상 등에서 배운 방법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호포노포노도 그중 하나였다. 책만 읽었을 뿐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무엇이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깨어 있을 때도 잠을 자면서도 24시간 내내 그 4가지 말을 반복했다. 다른 방법보다 좋았던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었고 비교적 신속하게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이었다. 전철을 기다리거나 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두려움에 떨거나 눈물이 나는 와중에도 이 말들을 하면 순간적으로 정화가 일어나는 느낌이었다. 신기했다. 그런 와중에 세미나에서 직접 휴렌 박사를 만났으니 내가 어떤 심정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도 세미나에 등록을 시켜서 같이 참석하기로 했기에 더 좋았다. 그런데 세미나 첫날에 남편은 재미가 없다며 둘째 날엔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감에 잠도 오지 않아 둘째 날 세미나에 일찍 갔더니
효렘 박사도 아침 일찍부터 코스장에 오셔서 정화를 하고 계셨다. 나는 그 전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할 용기가 없어 차마 묻지 못할 질문을 했다. 아픈 남편이 와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효렘 박사는 친절하게 답해 주셨다. 남편이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정화할 일입니다. 남편은 내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가 정화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있는 것 뿐이지요. 당신이 남편에 대해 걱정하면 할수록 그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들을 놓아버리세요. 기억들도 그렇게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도대체 제 안에 무엇이 있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매초 1100만 비트의 정보가 우리 안에 흐르지만 우리 의식이 파악하는 것은 겨우 15비트 뿐입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정화를 하세요. 남편이 척추암이다 라는 당신의 생각과 기억에 대해 X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그날 세미나 중 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암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실한 세포가 일으키는 것이라는 흥미진진한 통찰도 나누어 주셨고, 함께 강의를 듣고 계시던 분도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다. 세미나가 끝난 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정화를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와닿았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화를 하고 틈틈이 블루 솔라 워터도 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라고 해야 할지 상황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2주 뒤 남편의 상황은 처음 진단 통보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다. 의사가 처음 소견에서부터 좀 더 자세히 검사 자료들을 검토하고 동료 의사들과 상의한 결과 암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술이나 어떠한 치료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이런 변화가 호포노포노의 정화 때문일까? 라고 생각해 봤지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다만 남편이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움과 걱정만을 느끼던 상태에서 내가 100% 책임을 지고 정화하면 된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 무엇보다도 큰 수확이었다. 내가 정화를 통해 제로 상태가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문제들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도 남편이었다. 겨우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건만 남편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와 늘 함께 있을 정도로 가정에 충실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고 내가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은
알아서 하지 않는 타입이었다. 그런 그가 밤 늦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아침에 들어와서 다시 몇 시간도 자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어보아도 잘 대답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믿지 못하겠냐며 화를 내는 일이 늘어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나는 진지하게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남편이 이번 일로 인해 안도감도 느꼈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진실과 직면한 충격이 몹시 컸음을 알게 되었다. 10년 뒤나 2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참아왔다는 게 죽음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는 순간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살자라는 것이었단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셔보고 도박을 하기도 했다. 그제까지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만큼 일시에 폭발하면서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만약 이 시기에 호포노포노의 정화 방법을 몰랐다면 우리 부부도 위기를 맞았을는지도 모른다. 정화를 통해서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남편을 그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나만 위해주면 되는 보조적인 존재로 생각해왔다는 것이다. 무조건 나 자신을 정화했다. 남편의 행동에 대한 판단, 남편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 건강에 대한 염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재생되는 내 내면의 외로움의 기억들이 모두 주 정화 대상이었다. 그 모든 기억에 대한 정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그런 정화의 결과라고 할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느 정도는 포기 상태에 있던 내 세계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남편과 늘 함께여서 그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던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여행도 하고 호포노포노 세미나에서 한국어 통역을 하게 되고 매뉴얼 번역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맡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에게 자유를 허용해주고 그의 어떤 행동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행동 반경이 달라져 있었을 뿐 남편은 지금까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게 주고 있었다. 그동안에도 남편이 곁에서 나를 늘 지켜주고 있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화해야 할 많은 기억들이 올라온다. 정화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절감한다. 며칠 전의 일이다.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불쑥 호포노포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하고 있는 정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믿기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만 들었어. 그런데 요즘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같이 따라 해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나 자신만 정화한 것이었는데
그가 움직인 것이다. 언젠가 휴렌 박사에게 한국에서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휴렌 박사가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다. 당신 자신을 도우세요. 이 말 역시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나 자신을 정화하는 것밖에 없다는 의미로 들렸다. 나의 정화, 나 자신의 정화,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정화를 통해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졌구나. 모든 것,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나의 평화. 네, 이렇게 호포노포노 체험담 한 편 같이 했습니다. 네, 정화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결론을, 어떠한 해결책을 바라면서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기억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관념들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의 말로 내 안에 이 관념과 기억들이 제로 상태로 이끌어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섭리에 따라, 가야 할 곳을 따라, 이 생애의 목적을 따라 결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가장 좋은 식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정화를 통해 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변 에너지장이 고요해지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그 시간이 그렇게 해서 조용히 잘 해결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